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작품을 설명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수의 이 시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샤갈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써낸 시니까 그림이랑 이 시 내용이랑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시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시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회화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품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이 그림에서 보여준 어떤 이미지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주제나 메시지보다는 이러한 이미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장들 간의 의미가 연결된 느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문장이 나라기보다는 좀 단어에 가까운 거겠죠. 자, 그래서 본문을 먼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지금 본문을 보니까 샤갈의 마을에 눈이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 눈을 맞은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정맥이 바르르 떨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정맥이 바르르 떤다는 거는 생명력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눈을 맞고 생명력이 떠는 거니까 눈이 순수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눈이 내리는 이 샤갈의 마을을 되게 환상적이고 되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상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내리고 있는 눈은 겨울 동안 메말랐던 존재들한테 아까처럼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중이죠. 결국 이 작품의 주제를 정의하면은 봄의 아름답고 순수한 생명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제를 좀 크게 적어줄게요. 봄의 아름답고 순수한 생명력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좀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일단은 김춘수는 지금 이 실제 풍경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상과 이 배경과의 어떤 거를 그대로는 나타내지 않고 어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전혀 다른 시각적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논리가 끼어들고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이미지가 좀 부과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시는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좀 환상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이 그림 있잖아요. 요 샤갈의 그림 자체가 되게 환상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춘수의 이 시도 어떤 시적 의미보다는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순수한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그런 작품 경향을 드러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시는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15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눈 내리는 가운데 새롭게 나타내는 봄의 생명감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림과 시의 내용을 좀 번갈아 가면서 보자면은 샤갈의 그림 오른쪽에 보면은 나의 마을에서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암소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소고, 당나귀고, 암소이자 당나귀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나귀 눈 속에 지금 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사나이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커다란 요 암소, 당나귀의 눈망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마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 나름대로 이 당나귀 눈에 비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2행부터 4행을 좀 보자면은 여기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부르르 떤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눈이 내린다는 이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봄이 오는데 눈이 내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사나이의 마음속에 어떤 동요를 그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3월에 눈이 오는 상황에서 사나이의 푸른 정맥에 여기 부분에 여기 푸른 정맥에 여기 정맥이 바르르 떤다 그랬으니까 요게 새로 돋아나는 거는 봄을 맞는 어떤 새로운 의욕을 나타내겠죠. 봄을 맞는 의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을 맞는 의욕.
생명력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봄이 다가온 이 푸른 정맥을 의욕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행부터 9행을 보면은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가레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푸른 정맥이라 그랬어. 푸른색의 이미지라 그랬죠. 여기서는 푸른색의 이미지가 되겠죠. 푸른색의 어떤 이 정맥이라는 이미지에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흰색이라는 눈이 나타나고 있죠. 아, 그래서 푸른색과 흰색, 요건 뭘 얘기한 거죠?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거겠고요. 그리고 푸른색 이미지, 흰색의 이미지, 이 두 개가 겹쳐갖고 샤가레 마을에 평화롭고 서정적으로 내리는 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평화롭고 서정적으로 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행에서 보면은, 샤가레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무슨 색으로 물든대요? 올리브빛으로 물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는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죠. 얘는 푸른색, 얘는 흰색이었고, 얘는 녹색이에요. 자, 이렇게 녹색의 이미지로 뭘 보여주고자 했냐? 눈 속에서 흰색 흰 눈, 흰 요 눈 속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요 초록 색깔, 요 초록 색깔, 이렇게 요거를 올리브빛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자는 건 역시 또 뭘 거다? 역시 생명력일 것이다.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올리브빛 이렇게 이미지를 쓴 걸 거다. 자, 그 다음에 눈 속에서 소생하는 봄이 꿈틀거림을 이렇게 나타냈고, 마지막에서는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밤의 안악들은 그의 가장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자, 불은 무슨 시각적 이미지죠? 뭘 나타내고 있죠? 당연히 얘는 붉은색이겠죠? 붉은색. 아, 붉은색의 이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오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새로운 생명력이 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 푸른색과 흰색, 녹색에서 붉은색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색채 대비를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시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시어와 시구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먼저 요 샤가레 마을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기보다는 뭘 나타냈을 것 같아요? 뭔가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세계를 나타내는 어떤 시어일 거고요. 그리고 눈은 아까 전에 눈을 맞고 정맥이 바르르 떨고 올리브빛 열매에 관해서 얘기했으니까, 눈이란 뭐다? 생명 활동을 자극하고 봄도 재촉하고 그리고 생명력을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존재가 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맥이 바르르 떤다는 거는 맑고 순수한 봄의 생명감이 될 거예요. 봄을 맞는 생명감이 될 거고, 쥐똥만한 겨울 열매, 아까 얘기한 쥐똥만한 겨울 열매는 뭘 얘기할 것 같냐? 바로 그 겨울 내내 메말랐던 어떤 생명체 정도가 되겠죠. 쬐끄맣잖아. 겨울 거잖아. 아, 그러니까 겨울에 메말랐던 생명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가 뭐다?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었다 그랬으니까 생명력을 얻고 소생하게 된 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어와 식구가 나타낸 어떤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에는 서로 대립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혼합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대립적인 이미지들이 서로 막 대조되면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조가 대립적인 계절과 대립적인 이미지가 공존하지만 그 대립이 막 첨예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걸 어려운 말로 이미지의 혼합과 병촌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냐? 자, 어떤 색깔로 하자면은 요 색깔로 볼게요. 자, 먼저 3월과 눈이 있네요. 자, 얘는 겨울과 봄이라는
겨울이라는 대립적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됐다? 맑고 순수한 생명력이 되었다. 막 계절이 대립되면서 뭐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차가운 눈과 그리고 위에 있었던 여기 정맥, 뜨거운 정맥. 자, 촉각적 이미지가 서로 대립되죠. 하지만 대립되기보다는 그게 결국에 합쳐져서 뭐가 됐다? 생명력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밤이라 그랬죠 아까? 밤, 어두운 밤, 그리고 밝은 불이에요. 어두운 이미지와 밝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맑고 순수한 생명력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립적 이미지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에 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환상적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거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냐? 이것도 다른 색깔로 좀 봐줄게요. 주황 색깔로 보자면은 먼저 이 시적 공간 자체가 어디였어요? 바로 샤갈의 마을이었죠. 요 샤갈의 마을은 그림인 요 그림 제목이 나와 마을이거든요. 자, 여기서 연상된 이미지일 수도 있고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샤갈의 화풍에서 연상된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적 공간에 환상성을 부여하고 있다. 환상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갖고 온 걸 수도 있고 샤갈의 화풍에서 갖고 온 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절이 공존하고 있다. 자, 계절이 봄이랑 그리고 겨울이 공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 계절이 지닌 구체성을 넘어서 맑고 순수한 생명감 이렇게 더 확장시키고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가 않고 있죠.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시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시어를 나열함으로써 좀 어떤 그 논리, 그러니까 뭐 시작과 끝 이런 논리보다는 환상적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